안녕하세요. 아트에 의학적 시선을 더한 재밌는 예술 이야기 아만나의 임지환 원장입니다. 세계에는 다양한 각국의 신화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화가 바로 그리스 신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영화 또 만화에도 자주 등장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죠. 이런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을 주인공으로 한 중세시대 그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을 사실 잘 모르시고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속에 이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들이 살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리스 신화 속의 주인공들의 이름을 가진 신체 부위가 우리 몸속에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와 의학의 만남. 아주 머나먼 옛날 올림포스 시대 그 이전에는 제우스의 아버지이자 이 티탄 신족의 우두머리였던 크로노스가 우주의 지배자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손에 의해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저주가 두려웠던 크로노스는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마다 삼켜버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이 제우스를 낳은 뒤에 남편 크로노스 몰래 돌멩이를 자식인 것처럼 속여 삼키게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성장한 제우스는 크로노스에게 토하는 약을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삼킨 자식들을 다 토해내게 만드는데요. 그때 크로노스가 토해낸 자식들이 바로 포세이돈, 하데스, 헤라 등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이 티탄 신족과 전쟁을 벌이고 결국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올림포스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때 제우스는 티탄 신족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사촌 아틀라스에게 세상 저쪽 끝에 가서 하늘을 떠받치게 하는 엄청난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혹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어딜까요? 네, 바로 머리입니다. 우리 머리의 무게는 약 4-5kg 정도인데요. 이 머리를 떠받치고 있는 척추 중에 가장 1번, 경추 1번의 영문 이름이 바로 아틀라스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아틀라스가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머리를 경추 1번이 떠받치고 있다고 해서 아틀라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경추 1번은 다른 척추뼈와 모양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도너스처럼 생겨가지고요. 이 도너스 위에 머리뼈가 얹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 경추라고 하면 우리 목뼈인데 이게 7개가 있거든요. 상하 좌우 이렇게 다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목 운동 중에 중요한 회전, 즉 옆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할 수 있는 이 회전이 우리 목 7개의 뼈 중에서 우리가 47%라고 하긴 하는데요. 반 정도의 운동 범위가 경추 1, 2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목의 회전에 굉장히 중요한 뼈죠. 이 뼈에 문제가 생기면 돌리는 데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류마티스라고 하시면 관절염, 즉 팔꿈치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이제 관절에 오는 이제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 류마티스 중에 딱 한 군데 척추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경추 1, 2번 사이입니다. 이 경추 1, 2번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을 돌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틀라스는 머리와 척추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고, 특히 이 목을 돌리는, 즉 머리를 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틀라스와 관련해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추 1번의 이름이 아틀라스가 아닌 헤라클레스가 될 뻔했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그리스 신화의 가장 힘이 센 영웅인 헤라클레스는 황금 사과를 구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아틀라스를 찾아가 황금 사과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헤라클레스. 아틀라스는 황금 사과를 구해주는 대신에 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어달라고 말했고, 헤라클레스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아틀라스는 약속대로 황금 사과를 구해왔지만 이거 생각해보니까 다시 하늘을 떠받치는 게 싫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꾀를 내서 나 머리가 지독하게 아프니까 잠깐만 이거 좀 받쳐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힘은 셌지만 머리가 좀 아두됐던 아틀라스는 사과를 내려놓고 헤라클레스로부터 이 하늘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순간 헤라클레스는 사과를 집어들고 그대로 주렐랑을 쳤죠. 만약에 아틀라스가 이 헤라클레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경추 1번의 이름이 아마 헤라클레스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두껍고 가장 튼튼한 힘줄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발 뒤꿈치에 붙어 있는 힘줄인데요. 이 힘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 신화 속의 영웅인 아킬레우스로부터 유래되었죠.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 테티스는 인간으로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불사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흐르는 강인 스틱스 강에 몸을 담그게 됩니다. 이때 테티스는 거꾸로 아이를 잡고 발목을 잡고 이렇게 강물에 담그게 되는데, 자, 이때 테티스가 잡고 있던 발 뒤꿈치 부분만은 강물에 닿지 않아서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단점, 약점이 되게 되죠. 아킬레우스는 자라서 그리스 최고의 전사가 되었고 전쟁에 나서면 지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 아킬레우스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된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킬레우스는 큰 명예를 얻게 되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앞에서 얘기한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인 발 뒤꿈치에 그 페리스가 쏜 화살을 맞고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네, 아킬레스건은 이런 아킬레우스의 일화에서 유래된 말로서 신체 부위를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치명적인 약점의 대명사로 쓰기도 합니다. 네, 아킬레스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에서 가장 두껍고 가장 튼튼한 힘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은 파열이 되거나 잘 끊어지지 않는데, 만약에 부상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진다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 아킬레스건은 우리가 걸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발끝으로 지반을 차면서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이런 걸음을 이제 걷게 되는데,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생기면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됩니다. 발바닥을 밀어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하기 어렵게 되는 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별을 사실을 잘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척추 때문에 오는 문제로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엔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킬레스건의 파열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발바닥을 이렇게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겠고 종아리 쪽, 뒤쪽이 통증이 오게 되겠죠. 이런 종아리 뒤쪽의 통증이 심하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이런 발끝으로 서는 자세가 나오지 않게 된다면 꼭 전문병원을 찾아가셔서 이게 아킬레스건의 문제인지 혹은 디스크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찰을 받고 구별을 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반대로 발끝을 들어 올리는 이런 자세, 발 뒤꿈치로 서는 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또 요추 4번과 5번 사이인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면 발끝을 들어 올리는 이런 자세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질질 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디스크 문제로 인해서 발목에 운동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비골신경이라고 해서 무릎 옆에 있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무릎 옆에 있는 이 신경을 우리가 손상을 받게 되면은 통증도 전혀 없는데 발목이 이렇게 떨어져서 발을 들어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잘못 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리를 꼬고 오랫동안 있어서 무릎 옆이 눌렸다든지 이런 경우에 무릎 옆을 지나가는 이 비골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발목이 툭 떨어지는, 즉 발목을 들어 올릴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목을 움직이는 그런 장애, 이 비골신경 마비로 올 수 있겠지만 척추 디스크로도 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별을 잘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트와 의학의 만남 아만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몸에 미로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예, 미로는 우리가 그리스 신화의 라비린스에서 유래를 해서 예전에 그 크레타 섬에 미노스 왕이 살았는데 이 미노스 왕이 궁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궁전 안에 미노타우스라고 하는 그런 반은 소고 반은 인간인 그런 그 괴물을 그 미로 속에 가두었는데 그 미로 이름이 라비린토스라고 하는 그런 궁전 내의 어떤 구조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라비린스가 바로 우리 몸에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뇌, 귀 속에 있습니다. 예, 뇌인은 그 하는 역할이 귀에 어떤 그 소리를 들어서 청력을 느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우리 몸의 자세를 잡게 되는 X축, Y축, Z축, 우리 몸의 어떤 자세를 잡게 되는 그런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세반거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을 듣는 그런 관을 우리가 달팽이관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몸의 그 위치를 우리가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세반고리관이라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조그만 관들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이 우리 귀를 해보다 보니 귀 속에 그런 조그만 그런 관들이 굉장히 막 꼬여 있거든요. 아, 이 미로다. 바로 이런 라비린스 그런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트와 의학의 만남. 네, 오늘은 그리스 신화 속의 그림과 신화 속 인물을 통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다뤘으면 하는 주제나 의학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 얘기가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